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세계 밀림의 공룡이 되었다라는 이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로봇과 공룡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저 역시 메칸더브이를 방영할 때 엄마가 두부 사오라는 심부름에 항상 타이밍이 겹쳐서 그 당시 육상지존 칼루이스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며 심부름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재 소리 듣는 세대인데도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룡 소재는 못 참기 때문에 작년쯤에 제목을 보자마자 읽었습니다. 썸네일은 공룡 주인공과 파트너인 루나민의 왕녀의 모습인데 영화 킹콩과 미녀가 나오는 모습에 공룡이 더 잘 어울릴 거다라고 혼자 망상하며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끝내고 집에 가던 주인공 김태선은 트럭에 치여 죽고 맙니다. 영혼 상태에서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새로운 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아 정점을 찍으면 신의 사도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뜨고 메가조드라는 종족의 알 안에서 눈을 떠 껍질을 부수고 나옵니다. 인간이었다가 한번 죽었던 김태선은 어느 정체 모를 외계 행성에서 한 마리 파충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마치 새끼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생겼는데 메시지에는 많은 영혼들이 사도선발 경쟁에 참여 중이고 15분의 보호 상태를 준다고 써져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진화하는 우주 괴물이 되었다라는 소설과 배경만 다르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점은 고블린 같은 판타지 몬스터들까지 나오는 점, 그리고 몬스터는 배고플 때나 먹으면 되고 죽이기만 해도 경험치와 포식 효과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주괴물 소설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재미가 반감되었는데 이 소설은 어떨지 지켜봐야 할 듯 싶네요. 일단 이곳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앞발과 뒷발 손톱을 나무에 찍으면서 올라가 보니 작은 건물만한 크기의 사이클롭스가 지나갑니다. 자신을 그냥 지나치는 걸 보고 보호 상태라는 게 은신 능력을 준다는 걸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사냥감을 찾아봅니다. 마침 지나가는 고블린 5마리가 보였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마치 게임처럼 상대 머리 위에 다 자란 고블린 수컷이라고 뜨고 그 중에 한 마리는 대전사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대전사 고블린은 딱 봐도 덩치도 크고 지능 있는 엘리트 몹같이 생겼습니다. 대전사를 피해서 일반 고블린 한 마리를 물고 출혈로 죽게 만든 다음 10포인트를 얻습니다. 그리고 보호 상태인 15분 내에 적을 살해해서 숨겨진 조건을 달성했다는 메시지가 뜨고 은밀함이라는 특성과 200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200포인트를 성장에 투자한다는 확인을 누르는 순간 엄청난 고통과 함께 6개월치를 성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커진 몸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사냥했던 곳으로 가보니 스라소니가 고블린의 사체를 먹으려고 하길래 기습으로 목을 물어 죽이고 22포인트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짜서 고블린의 사체를 미끼로 나무 위에 올라가 기습할 준비를 합니다. 몇 시간 후에 늙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고블린의 사체를 먹으려고 하는데 웬 독수리를 닮은 새가 나타나 늑대를 공격하고 죽입니다. 나무 위에서 관찰해보니 고독한 칼잡이라는 타이틀과 변종인 엘리트급이었지만 며칠을 굶은 듯한 모습에 사냥 계획을 짜고 뛰어내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한참 도망치면서 몬스터의 힘을 뺀 뒤에 뒤돌아보니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에 달려들어서 목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 첫날 엘리트를 사냥한 업적으로 숨겨진 조건을 달성해서 많은 포인트와 죽은 상대 특성을 몇 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상태창과 특성 그리고 판타지 몬스터까지 나오니 공룡 키우는 RPG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비슷한 소설을 봐서인지 그리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고 원래 새끼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치열하게 생존한다는 느낌이 나질 않네요. 주인공이 머리를 잘 써서 숨겨진 보상과 경험치를 얻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완전 치열하게 생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엘리트 몬스터로 대박을 치고 특성을 3개나 얻고 난 뒤에 다시 몬스터 사체로 기다려보니 얼음 팔뚝만한 쥐가 30마리나 달려들어 정신없이 싸우며 고전합니다. 하지만 특성 고밀도 신체 덕분에 몸에 있는 비늘이 쥐의 이빨 공격을 무시하다시피 해서 결국 모두 죽이게 되고 작은 거룡이라는 칭호를 획득합니다. 밤이 되어 거대한 나무 밑에 굴을 파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메시지가 왔는데 2일차 총 생존율 16%라는데 첫날인 어제 무려 영혼들 84%가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작가가 첫날에 너무 많은 경쟁자를 치워버렸는데 앞으로 추가 영혼이 이 행성에 오게 되는지 아니면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만큼 강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가 고파서 냄새로 추적해보니 멧돼지가 땅을 파고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은밀함 특성 덕분에 들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점프 뛰면서 앞발 손톱을 박아놓고 그어버리며 죽였는데 칼날 손톱 특성 덕분에 쉽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하면 페널티를 주고 그 결과 절반인 32포인트를 획득하는데 첫 사냥한 고블린 한 마리가 10포인트였으니까 제법 많이 성장한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아침 식사로 멧돼지를 먹고 계획을 짜보는데 다음 성장까지 넘치게 포인트를 모았는데도 페널티 때문에 특성을 얻지 못할까봐 잠시 미루고 고블린 대전사를 추적합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고블린 마을을 발견하고 수풀에 은신한 채 기다리는데 마침내 대전사가 10마리의 고블린들을 이끌고 사냥을 떠나는 걸 미행합니다. 사슴무리를 발견한 고블린들이 멈춰서고 대전사가 창을 던져 사슴에게 명중시키는 순간을 노려 앞에 있는 고블린 한 마리를 죽이고 대전사에게 달려듭니다. 대전사에게 머리를 물려고 점프하지만 회피하는 바람에 전투가 어렵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웃긴 점이 대전사가 공격을 피한 이유가 고블린이라는 종족이 겁이 많아서인데 대전사는 고블린 비명소리를 듣자 본능적으로 웅크린 게 행운이 되었습니다. 대전사가 사슴에게 꽂혀있는 창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고블린 몇 마리를 죽이고 1대1로 붙게 되는데 대전사의 찌르기에 몇 방 얻어맞습니다. 찔러오는 창을 입으로 물고 비틀어서 창대를 부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대전사의 주먹질에 몇 대 맞으면서 칼날 손톱으로 파란 쪽을 잘라버립니다. 비명을 지르는 대전사의 목을 잘라 전투를 끝냈는데 경험치가 안 들어와서 의아하던 중에 웬 어린 오거가 박수를 치면서 걸어 나옵니다. 어깨에 작은 골드 드레이크를 메고 있는 우르시아라는 녀석은 사도 선발 경쟁의 참가자이고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줍니다. 자신은 왕국 전사단의 부단장 출신이라면서 이곳에 영혼들을 불러온 투쟁 의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도중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도망치는데 강제로 몸이 멈추게 되어버립니다. 우르시아는 이곳에 오기 전에 경쟁자 3명을 죽이고 마력을 써버려서 회복하려고 이야기하는 척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멈춘 채로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고밀도 신체의 사기적인 특성으로 버텨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반에 고독한 칼잡이 칭호와 변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엘리트 조류가 며칠 굶지 않고 정상적으로 싸웠다면 이길 가능성이 없었는데 불가능한 업적으로 받은 고밀도 신체가 죗값을 해주는 것 같네요. 참고로 앞서 죽인 대전사 고블린도 대전사라는 칭호 하나만 가지고 있지 변종은 아니었고 변종 엘리트 조류를 죽이고 주인공이 메가조드 변종을 획득한 것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다 불안해진 우르시아는 어깨에 메고 있던 골드 드레이크를 던져버리고 온 힘을 다해 공격을 할 때 골드 드레이크가 마법 스킬을 써서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그 틈에 성장을 눌러 경직이 풀리게 되고 때리는 주먹에 손톱을 박아넣고 박치기를 하면서 목을 베려고 하지만 우르시아가 필사적으로 피하자 난타전에 들어갑니다. 우르시아의 전투 기술들을 배워가며 성장하면서 결국 목을 그어 죽이고 승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소설에서는 둘의 전투 내용이 몇 페이지나 될 만큼 치열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서 좋았던 부분입니다.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와 오우거의 결투가 몰입이 돼서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경쟁자인 우르시아를 죽이고 골드 드레이크와 계약을 맺고 파트너가 되는데 그녀는 왕국 최고의 미녀인 루자민의 왕녀입니다. 썸네일의 주인공인 그녀는 영혼으로 오게 된 경쟁자이고 마법으로 주인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료들도 한 명씩 늘어나고 주인공 혼자 다 해먹는 방식이 아닌 서로 상의해가면서 공략하는 내용도 재미있게 봤던 부분입니다. 소설의 끝판왕급인 몬스터들이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나온 점은 목표를 정해주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입니다. 제 생각엔 사도가 돼야 하는 목표도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하고 주인공도 생존을 더 빡시게 해서 긴장감을 줬다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순수 공룡만 나오는 소설이 아니라서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다양한 몬스터가 나와서 재미있었는데 땅을 헤엄치는 상어라든지 순간이동하는 흑마 같은 녀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룡이 주인공인 이네물인 만큼 색다른 재미가 있어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